Koreatown was damaged and destroyed. 지금 거의 전쟁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먹하고 안 되는 싸움입니다. 오직 총만이 해결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나나예요. 감염병으로 인한 중대재난 지역 선포는 미국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저처럼 집에만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체감을 하진 않지만 현재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은 전지 상태만큼이나 긴장한 상태인데요. 뉴스에서 보신 적 있겠지만 지금 총기 구매를 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LA의 총기 판매상들은요,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한 가게에서. We're running out of guns. 90% of our customers, hundreds of guns, are going to the people who have not owned guns before, haven't felt they needed a gun before. That's really the only way that I'll be able to personally ensure my safety from other people.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 이 총기를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 아시아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이에요. Many of the new gun buyers are Asian Americans worried about racist attacks, and others are terrified of hysteria leading to looting or riot. 특히 1992년 LA 폭동을 경험했던 이 오래된 영주권자들을 중심으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총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80%에서 90%의 사람들은 한 번도 총기를 구매한 적도 소지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말인즉슨 대다수의 사람들이 총기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상태로 총기를 막 구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도 없고 배경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총기를 막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총기를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계 미국인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신문이나 언론에서 LA 폭동이라는 단어 자주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면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열받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인사회에서는 분명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로드니 킹이라는 한 흑인 남성이 가석방 상태에서 과속을 하면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다시 감옥에 될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던 로드니 킹은 잡혀서 백인 경찰 4명에게 엄청난 폭력을 당합니다. 로드니 또한 거친 행동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는 골절과 함께 청각장애인이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흑인 사회에서는 엄청 경악을 했죠. 과속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람이 장애인이 될 만큼 팬다고? 이 사건은 인종차별 문제로 불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수 언론 단체를 중심으로 어떤 여론몰이를 하냐면 로드니 킹이 잡혔을 당시에 마약에 엄청 쩔어있는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약 검사를 했을 때 반응이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한 적도 없고 언론과 경찰에서 거짓말을 한 거죠. 흑인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 백인 경찰 4명은 재판에 가게 되지만 다수의 백인 판사에 의해서 모두 무죄 선언을 받습니다. 이 판결이 있고 나서 참다 못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화가 난 흑인 무리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 무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LA에서 가장 부자 동네인 베버리 힐즈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부자 백인들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든 가로막자. 그래서 완전 수천 명의 경찰들이 베버리 힐즈를 중심으로 전부 다 가로막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 부자 동네는 근처에도 못 가게 다 막았어요. 아예 길목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막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 막아내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혹시나 부자 백인들이 다칠까봐 얼마나 염려를 했겠어요. 그래서 길목을 막고 엄청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버리 힐즈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한인타운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경찰들이 백인들이 사는 지역은 다 막아내고 과도하게 보호 조치를 했지만 한인타운으로 가는 길목은 신경도 안 쓰고 방치를 해둔 거죠. 백인들 지키느라 바쁜데 한인타운을 신경이나 썼겠어요. 모든 곳이 막혀있다 보니까 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인타운으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폭동은 무려 6일간 지속되었고 피해액은 무려 7억 1천만 달러. 수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한인타운이 이 폭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밟히고 있는 동안 경찰은 4일이 지날 때까지 한 번도 근처에도 안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민족입니까? 폭동 습격이 딱 일어나자마자 4시간 만에 군대를 조직합니다. 해병대 전우회를 중심으로 자경단을 구성합니다. 대부분이 군필자였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이고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데없이 갑자기 공격받아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다치고 자기의 생활권이 막 파괴되고 있는 중심에서도요, 우리 자경단들은요, 사람은 쏘지 말자고 소리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총 쏘지 마. 야, 사람한테 총 쏘면 안 돼. 그때 막 총 쏴고 그래도 근데 사람을 겨냥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흑인 폭동들이 엄청 놀란 거예요. 상황이 차츰 정리가 될 때쯤에요, LA 방위군이 와서 상황을 싹 정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백인 사회와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집중 보도했는지 아세요? 이 사건은 명백하게 백인에 의한 흑인 차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인과 흑인의 사이가 옛날부터 갈등이 깊었다 이러면서 여론몰이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지나갔던 두순자 사건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한인타운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두순자 씨가 한 흑인 소녀가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를 하고 그 소녀를 우발적으로 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이분이 특별한 조치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온통 두순자 씨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폭동이 두순자 씨 사건에 의해서 흑인과 한인 사이의 갈등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한인에게 있었다 이러면서 막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의 피해자인데 마치 가해자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해외에 이주해서 자기의 터전을 가꾸고 진짜 힘들게 막 차별로 다 이겨내면서 살아왔던 그 터전을 모두 잃게 된 한인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다치고 막 이런 모습 보잖아요. 진짜 그러면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Why are we the victims? My parents are good Christians. 그렇게 정부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경단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던 그 모습이 정말 보면은 너무 짠해서 눈물이 막 나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더 찾아보시길 바래요. 1992년이면 그렇게 엄청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아시안계를 중심으로 총을 사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경제가 거의 폭망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강도가 언제 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고요. 또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가 너무 자주 온갖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언론에서 집중 보도를 하지도 않아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린치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막 엄청 흔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미국 내에서 아시안계는요, 약자 중에서도 약자예요.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종차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저항의 역사도 아주 깁니다. 단체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인구수가 워낙 많아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힘이 세진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동양계는요,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계, 이 동아시아 쪽 사람들 있죠? 저희 안 뭉쳐요. 서로를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싫어하고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협심을 하기보다는 각계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약해지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약자로서 피해를 정말 많이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거기다가 중국발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완전 진짜 폭망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살림에 타격을 받고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막 손해가 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악화되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둘이서 막 엄청 싸워 물고 뚫고 난리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통령이랑 정치인들이 막 중국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몰아가고, 그러면 안 그래도 화나있던 사람들이 이 혐오감을 더 키우는 거예요. 아, 동양인, 중국인 너무 싫어. 그러니까 아시안 범죄가 지금 셀 수 없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계 이민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걔네들은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정정하기도 했죠. It's very important that we totally protect our Asian Americ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all around the world. They're amazing people, and the spreading of the virus is not their fault in any way, shape, or form. 하지만 이미 나빠진 상황을 잡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서로 협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기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멍청한 중국의 한 명이 사건을 또 터뜨렸죠. 중국의 대형 식당 매니저가 미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것을 축하한다. 더불어 일본 감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럼 어때요? 미국인, 일본인 화가 나가지고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온라인에서는 완전히 이 셋이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한국에서만 살아오신 분들은 다행히 이 인종차별을 겪을 일도 없을 거고 알아야 할 이유도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서 살거나 여행을 하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권 국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혐오 범죄들은요, 그 인종 간의 갈등이 거의 모든 사건의 빌미가 되고 시초가 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 교민들이나 아시안계를 중심으로 총을 사고 있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지금 미국 사회를 불신하면 나 스스로는 내가 지키자, 내가 총을 사서 나 스스로를 지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이, 내 일터가, 내가 사는 곳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미국에 사는 교민으로서 또 미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창에 공유해주세요. 제가 아는 만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들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